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29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감사 스마일이 30날 방송을 또 하겠지만 이제 한 3일, 오늘까지 해서 29, 30, 31일 3일 남았는데 후회 없는 2023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절대 후회하지 마라.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캐롤 더킹턴. 감사 스마일도 정말 후회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인간이다 보니까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줄 명언처럼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앞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정말 안 좋았던 좀 실패했던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었다고 하면, 안 좋았던 게 있었다고 하면 다 경험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좋았던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도 한 추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틀 전인 것 같은데 이케아에서 이제 여기가 보면 이케아 방향이거든요. 네, 이제 커피숍 2층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이 이제 지금 도로를 이제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일면 다들 알고 계시는 백신도로라고 들어보셨죠? 백석에서 신사 구간.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서 단절되어 있어요. 여기서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돌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정을 가는 분들에게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연결되게 되면 이케아뿐만 아니라 창릉 3기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내년에는 공사가 지금 들어갈 것 같은데, 공사가 계획대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가 제가 어떤 분께서 이제 여기 개통이 좀 연기가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셔서 확인해 봤더니 지하 공사 때문에 내년에 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2026년으로 지금 개통이 연기가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박석곡에서 향릉 구간 또 공사가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고양시에 앞으로 이런 도로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도로가 이제 만약에 생기게 되면 화정역에서 이제 이케아,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또 원흥에서 또 고양시 덕양구청을 가는 데도 상당히 편리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카페에서 덕양구의 최고가 순위대로 쭉 나와 있는데, DMC 자이더 리버,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삼성 2차 아이파크, DMC 리시윌 더 포레스트, DMC 호반 베리디움 더 포레, 4단지 원흥동일 스위트, 지축역 북한산, 유보라까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DMC 호반 베리디움 더 포레 3단지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아파트들이 엄밀히 따지게 되면 덕양구에서 지금 좀 대장 아파트로 지금 되는데, 여기에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가 9월 1일로 기준을 하게 되면 11억이 또 신고가 있는데, 저는 DMC 자이더 리버도 상당히 좋은 아파트고,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도 좋은 아파트고, 2차 아이파크도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살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내가 희망하는, 내가 이런 곳에 아파트를 갖다가 매수를 할 때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금액 2023년 12월 27일까지 실거래됐던 금액인데, 내년 이맘때쯤엔 과연 이 금액이 있을 것인지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년 이맘때 감사 스마일이 꼭 다시 한번 2024년 12월 29일 날 한번 또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꼭 메모를 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은 미래에 가보진 않았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항상 생각해 보면 과거와 현재를 보면 미래가 어느 정도 그려집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갖다가 저도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은 그렇게까지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준비된 소식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신문에서 고양시 10대 뉴스 남동진 기자님의 기사, 시청사 이전 논란으로 해서 산왕산 골프장 저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행정 따라서 울고 웃고 했었다. 감사 스마일도 이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 원안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또 정치적으로 또 이야기를 또 드리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있고, 또 메가시티 서울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또 내년에 총선의 여러 가지 또 이 이슈 때문에 또 많이 묻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고양시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고양시 10대 뉴스에 대해서 고양신문의 이 기사를 가지고 좀 이야기 드리는데 방송에 앞서서 고양신문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 방송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감사스마일도 고양신문 구독자 애청자입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내년에도 올해 못지않게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시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 중에 또 고양신문 고양TV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양신문 선정 2023년 고양시 10대 뉴스. 고양시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동환 시장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던 시청사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1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시장과 시의회와의 갈등은 1년이 지나도록 해소되기는커녕 골이 좀 더 깊어지는 모양새이고요. 시청사 이전뿐만 아니라 소각장 입지 선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행정으로서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졌습니다. 급기야 10월에는 고양시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시장에 대해서 주민 소환 운동도 일기도 했는데 아직 이건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 또 지역 현안 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대를 모았던 CJ 라이브시티 사업이라든지 창릉천 통합어천 사업도 사실상 무산됐는데 이 부분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 화정터미널 폐업이라든지 신분당선 연장 무산 소식도 시민들의 한숨을 자아내고 있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고양신문이 보도한 뉴스 중에 의미가 컸던 10개를 간추려서 정리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기습적인 시청 이전 선언, 주민 갈등을 촉발했었다. 정말 시 예산을 갖다가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논의보다 지역적 갈등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개적 논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해서 너무너무 지금 이게 1년 동안 정말 이 갈등이 지속됐었고 결과도 아직 이제 뭐 정확하게 결과되지는 않았지만 11월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사실상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지만 고양시는 또 이에 반발해가지고 시청 이전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거는 저는 원안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말을 좀 아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환경운동 새 역사 쓴 선앙산 골프장 저지. 2014년부터 진행된 선앙산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계획 반대 시민운동이 10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감사스마일도 정말 박수를 보내고요. 골프장 증설계획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만기 시점을 이틀 앞둔 6월 30일 날 미수용 결정을 발표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켜주세요. 수돗물 살려주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시민들이 저지를 했었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최악의 관계로 치닫는 시장과 시의회. 또 시정 현안 기자간담회를 갖다 지난 15일 날 또 이렇게 했었는데 민주당의 예산심사 보이콧이라든지 초유의 준 예산 사태로 시작된 2023년 새해 고양시 입장에서는 정말 고양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이동환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골이 더 깊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올 12월 달까지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어졌고 또 이동환 시장 입장에서는 또 의회 소통을 단절했고 시의회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시장의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 칼질을 이어갔기 때문에 급기야 또 2024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업무 추진비를 90% 삭감 편성하자 이에 대응해가지고 또 시의회도 시장 업무 추진비 등 시 집행부 업무 추진비 예산 26억 원을 모두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 불참 속에서 예산안이 통과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힘을 모아도 부족할 이 시점에서 정말 내년이 어떻게 될지 더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 감사스마일은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번째로 3,400억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이 무산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총 사업비 3,200억의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1년도 안 돼서 이 사업이 자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환경부 통합하천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불가를 통보함에 따라서 창릉천 하류 구간을 제외하고는 국비 지원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다시 또 이 부분에 또 새롭게 또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소식은 제가 다음번에 또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화정터미널이 결국 문 닫았습니다. 저도 이제 몰랐던 사실인데 경영난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던 화정버스터미널이 지난 5월 끝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석과 통합을 한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지금 도로도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기존 터미널도 없어지는 걸 보면서 고양시의 인구만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런 인프라들이 확충이 안 되면 정말 지금이라도 고양시의 자체적인 힘만 갖고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신 분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내년 4월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메가시티 서울로 고양시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동환 시장이 주민 소환 추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민선 8기 이후에 시청 이전 문제라든지 소각장 일방 추진, 민생 예산 일방적 삭감 등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결국 이동환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7일 주민 소환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환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관련해서 이제 시민 단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직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이 진행된 것은 고양시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직 진행 중이고 어떤 결론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잠시만요. 쓰레기 소각장 입지 논란인데요.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위해서 2차례 공모를 했는데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했고 고양시는 4월 3차 공모에서 주민 동의율 80% 조항을 삭제하고 토지주의에 동의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는데 그 결과 총 13곳의 신청지가 접수되었는데 이 중 대곡 지역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고양동 관상동 인근에 몰렸습니다. 정말 저는 이것도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고양시는 주민들의 반발에도 입지 선정 행정지를 강행하고 있는데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신청 부지 13곳에 대해서 타당성 용을 마친 뒤에 최종 부지 선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안타깝다는 이야기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여덟 번째로 대곡 소사선 개통과 신분당 연장은 무산되었다. 가장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대곡 소사선이 계획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대곡 소사선 개통으로 인해서 정말 김포공항이라든 인천국제공항, 그 다음에 안산이라든 시흥, 더 부천을 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편리해졌는데 반면에 신분당 연장은 안타깝게도 무산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신분당선 연장은 신사에서 용산 구간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다시 재추진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힘을 좀 모아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메가시티 서울로 간다라고 하면 신분당 연장도 충분히 가능하고 파주까지도 연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게 되면 내년 착공을 목표로 또 추진 중에 있는데 일산 연장에 또 신분당선 3종 연장안도 여러 가지 이런 이슈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고양시가 광역교통망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GTX-A가 개통을 한다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게 되면 반쪽짜리거든요. 지금 강남까지 가려면 또 서울역에서 환승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강남 삼성역 무정차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빨라야 2026년 정도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4년, 5년, 6년 또 3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9호선 연장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신분당 연장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드리고요. 아홉 번째로 총선 앞두고 노후계획 도시특별법 통과되었다. 작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재건축 공약은 일산을 비롯했던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현 정부 들어서 기대했던 만큼 관련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했는데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했던 정치권에서 이견에 대한 합의보다는 우선 국회 통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속도전을 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곳은 지어진 지 이제 되어 있지만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다가 이제 세워야 되는 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이걸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4월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건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도 잘 논의가 돼서 베드타운이 아닌 그리고 일기 신도시의 일산과 화성과 행신에 살고 있는 우리 고양 시민들의 그런 보금자리, 그런 주택이 잘 또 진행이 돼서 또 헌주택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또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빨리빨리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특별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건설 경기 위축되면서 PF 대란의 CJ 라이브 시티도 휘청되었다. 근데 다행스럽게 PF 이제 CJ 정부에서 CJ 라이브 시티 포함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주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PF 사업 조정 대상으로 발표돼가지고 고양시 민간개발 사업이 침체된 것을 갖다가 조금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PF 사업 조정 대상으로 이제 CJ 라이브시티가 들어간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CJ 라이브시티 아레나 공연장이 계획대로 공사가 또 진행되고, 물론 입주 일정은 딜레이 되겠지만 그래도 공사를 진행해서 고양시의 CJ 라이브시티, 고양방송 영상밸리, 일산 테크노밸리, 또 일산 킨텍스 제3전시관까지 같이 다 들어와서 고양시가 베드타운이 아니고 일자리가 확충이 되면서 메가시티 서울의 외곽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한강을 끼고 있으면서 중추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 있는 도시가 서울로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의 파급력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 입장에서도 지금 김포라든지 구리시가 올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아마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메가시티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감사 스마일은 미약하지만 메가시티 서울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정말 감사 스마일이 이 고양 10대 뉴스를 보면서 1년을 참 돌이켜 보면서 정말 감사했던 일이 너무너무 많았고 좀 안타까웠던 일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그제 그 라이브 시간 때도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감사 스마일이 이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거는 신분당선 예타 통과가 안 됐던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참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고, 서북부에 있는 300만 시민들이 염원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또 용산 시대에 용산까지만 신분당선을 갖다 연장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광역교통망을 확충을 하려고 지금 GTX A, B, C뿐만 아니라 D, E, F 노선도 지금 확충 또 발굴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아마 내년 초에 발표를 또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 스마일이 지난번에 GTX 홍보관을 가면서 또 느꼈던 거고, 또 GTX A 또 시험 운행을 갖다 제가 영상에 또 담으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운정 서울역을 갖다가 지금 GTX A가 개통을 하고, 또 킨텍스 일대에 또 CJ 라이브시티가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만 공사를 재개할 것이고, 그리고 고양방송 영상밸리라든지 또 킨텍스 제3전시관이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양시의 미래는 너무너무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고양시장님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참 안타깝습니다. 고양시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지만 되는 건데 다른 쪽에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고양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2024년에는 부디 고양 시민의 그런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감사 스마일이 2024년 고양시 10대 뉴스를 이야기할 때는 정말 좋은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2023년 고양시 10대 뉴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신문의 기사를 토대로 제가 또 지난 1년 동안 너무너무 좋은 기사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고양신문이 더더욱 더 좋은 기사를 갖다가 토대로 고양시민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고, 또 감사 스마일도 고양시의 유튜브의 한 사람으로서 고양시의 이야기를 갖다가 더 긍정적이고 더 좋은 소식으로 가득하게 2024년을 갖다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할 것이고요. 또 시민들의 관심과 시민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께 홍보도 좀 해주시고, 고양시의 유튜버의 한 사람으로서 고양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갖다가 좀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란 말씀 드리고,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가득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